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정권위원회 SEC의 리플에 대한 소송 전격 철회와 가상자산 제2의 황금기 온화를 메인 포인트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 밤새 엄청나게 반가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또 기다리고 고대했던 SEC의 리플에 대한 소송이 철회됐습니다. 자, 이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러나 일반 경제인들을 위해서도 조금 상세히 말씀을 올리면요,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중에 리플이라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 리플, 이게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는 그 약자인 브랜드 네임은 XRP입니다. 한국에서는 XRP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XRP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5개 암호화폐를 꼭 집어서 전략 비축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뒷받침은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 5가지 화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리플, 솔라나, 그 다음에 카르다노입니다. 이 5개. 자, 여기 리플이 들어가 있죠. 지금 전 세계에 암호화폐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 하고 많은 것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픽5, 트럼프 대통령이 꼽은 전략 비축 대상 5대 암호화폐에 들어섰다. 이것은 굉장히 시장의 주도주,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리플에는 항상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리또 속이라 해서 리플에 또 속았다. 자, 리플이 수년 전에 한때 엄청나게 오르고 정말 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한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무산시킨 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한동안은 완전히 침잠해서 오르지 않고 거래가 뚝 끊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가상화폐 하는 이 개미들은 속도 많이 썩여왔던 게 바로 리플이고, 그래서 리플을 저주하면서 붙인 말이 리플에 또 속았다, 리또 속인데요. 이 리또 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투자자가 많고 관심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 리플은 비트코인 나온 지 한참 후에 나왔지만은 이제 그 비트코인과는 다른 알트코인이죠. 암호화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동화 결제용으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중앙화가 상당히 진행된 이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닌 모든 것은 알트코인, 대체코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체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스스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각 알트코인마다 독특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기술적 특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플은 국제 간에 송금을 하는, 신속하게 수수료도 없이 송금을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 교류가 빈번한 나라에서는 리플을 투자하면 가상화폐 투자로 시세 차익도 남길 수가 있고, 또 자녀들에게, 또 해외여행을 할 때 돈을 손쉽게 은행에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전 수수료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각광을 끌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시절에요, 미국 정권관리위원회 SEC에 이 게리 갠슬러라는 위원장이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암호화폐 저승사자로 불리던 분이죠. 이분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게리 갠슬러라는 바이든 정부 시절의 SEC로부터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게 바로 리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이 XRP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팔았는데 그것이 미국의 정권관리법에 위반이 됐다. 이래서 벌금도 때리고 고발도 한 것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오면 엄청난 금액을 물어줄 수
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1심에서 리플이 어느 정도 한 7, 80% 승소했습니다. 완전 승소를 못했지만. 그런데 게리 갠슬러, 바이든 정부 시절의 SEC 위원장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또 항소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까 리플은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다른 암호화폐와 경쟁해서 갈 길이 뭔데 ETF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신기술도 개발해야 되는데 소송에 묶여 있다 보니까 완전히 옴짝달싹을 못한 것이죠. 바이든 정부 내내 소송에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갤링하우스라는 리플의 CEO, 비트코인과는 달리 올트코인은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꾸려가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리플을 꾸려가는, XRP를 꾸려가는 조직은 리플랩스고 거기에 CEO가 지금 갤링하우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아주 작심을 하고 트럼프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업계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가 엄청난 후원금을 줍니다. 아예 트럼프와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후원자 하면 우리는 트럼프 옆에 있는 일란 머스크를 생각하지만 물론 머스크도 후원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탄면에서 훨씬 더 많이 돈을 갖다 바친 사람이 바로 리플랩스의 갤링하우스예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트럼프가 그 선거 과정에서의 후원금에 대해서 보답, 사은품으로 암호화폐 전략 비축을 할 때 리플을 끼워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 얘기가 아니고 세간의 추측입니다. 그때도 주가가 특히 리플의 시세가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 SEC에서 이번에 또 이제 갠슬러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했던 소송을 전격 철회했다. 이것은 리플의 굉장히 호재죠. 자, SEC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나 또는 갠슬러 측근들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소송을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한 조직이 소송을 한 것인데 논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또 리플이 어떤 정책을 변경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상황에서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소송을 취하하면 SEC의 일관성, SEC의 정책 공공성이 어떻게 되냐 이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아랑곳 없습니다. 무조건 풀어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추측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요. 실제 지금 SEC, 미국의 정권관리위원회는 현재 애킨스라는 사람이 후임 위원장으로 선임은 되어 있는데 국회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임명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격적으로 해제한다. 이것은 백악관의 압력이 많이 작용했다. 세간의 합리적인 추측이 나 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소송 철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 소송 철회를 하면 벌금도 적게 물어야 되고 법률 싸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으니까 골치가 덜 아픕니다. 사실 소송을 벌이게 되면요. 본인의 본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아주 사납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처는 리플에게는 일단 큰 서광이 된다. 하나의 희망의 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의 대전환의 신호탄이다라는 대목입니다. 그 SEC가 리플의 소송을 철회한 이유는 바로 그 갠슬러 시대 때 문제로 삼았던 소송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송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리플이 XRP를 팔 때 사실상 증권시장에 증권 상품처럼 팔아놓고도 그러고도 증권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법률 위반이다. 그래서 민형사상의 처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유죄로 확정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상화폐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또는 문을 완전히 내려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EC가 특별한 상황의 전개 또는 리플에서 개선 조치를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전면 철회를 했다. 이런 얘기는
리플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것을 정권 판매 행위로 보지 않겠다.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권거래법에 따른 까다로운 조항을 걸어서 리플을 규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리플 가격이 대박이 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 호재, 리플에 대한 SEC의 철회, 소송 철회는 그동안 여러 번 알려져 왔기 때문에 좀 시세에는 미리 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SEC가 리플을 정작 전면 철회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리플 지금 시세 오르는 폭이 10% 조금 넘는 상승폭인데요. 뭐 당초 예상했던 소송 취하하면 100%도 오를 거야 라는 거기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리플이 어디까지 더 오를 것인가, 거기서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리플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변수는 트럼프의 전략 암호화폐 비축에서 자, 리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최종적으로 완전히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전략자산 비축이 실탄, 정부 예산으로 사느냐 아니면 몰수분만 가지고 비축하느냐, 이런 어떤 더 큰 틀에서의 정책이 앞을 리플 시세를 좌우하는 상당히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나온 자, 리플에 대한 소송을 SEC가 항소를 철회했다. 스스로 철회했다. 이것은 리플과 또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연방정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의 SEC는 규제를 대폭 완화 적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탄이다.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본물을, 또 하나의 호재를 맞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EC의 애킨스란 분, 아마도 3월 말에 미국 상원 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요. 이분이 오고 나면 SEC는 이번 기회에 소송만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회사들에 대한 규제 방침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혁한다, 이런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갠슬러 시대 때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의 갠슬러의 SEC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고발하고, 그리고 어떤 그 하나씩 해결해가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오는 애킨스는 모든 것을 자유로 규제를 풀어주고 법원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문제를 SEC가 사후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대적인 지금 행정 규제 개선책을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 집행, 현재는 지금 SEC가 문제가 있다고 정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강제 집행을 하고 압류를 하고 허가 정지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애킨스가 취임하고 또 백악관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 이 법안들이 나오게 되면 가상화폐 시장은 뭐 상당히 적어도 규제 면에서는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그야말로 그 완전히 날개를 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정권관리위원회 SEC의 리플에 대한 항소 소송 전격 철회와 앞으로 비트코인, 리플 등 암호화폐 제2도약할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